저희도 따끈따끈 IT 뉴스부터 들어봐야죠. 예, 그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요. 애플이 구글과 협상을 시작했다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미국 위스콘신 법원에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 스마트폰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중재가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데 동의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애플이 대만의 HTC와 합의한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는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최대 관심사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애플의 이런 중재 분위기가 삼성전자 협상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애플과 삼성전자는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결렬이 됐고요.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배심원 판정에서 압승을 거둔 상태고 그렇죠. 삼성도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이죠. 미국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네. 애플이 유독 삼성전자하고는 지금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이제 견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 구글하고는 약간 다시 사이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를 고립시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은요, 지난 18일 방위사업청 발표인데요. 우리나라 창군 이래 최초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별도 조직으로 설립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연구소는 민군 협력 조직의 형태로 향후 육해공군 핵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과 후속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전문연구소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었나요? 네, 방위산업청 산하에 국방부 기술을 책임지는 이노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기술팀이 있었지만 선진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때 전달받은 일부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군이 항공 소프트웨어를 운영 개발하고 있지만 공군에만 그치고 전군으로는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전문 연구소가 없었다. 참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국산 기술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해도 군과 관련 기관 전체에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도 체계적으로 시험 평가할 조직이 없어 늘 도입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네, 앞으로 이 전문 연구소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과 함께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육해 공군의 핵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게 되고요. 국산 소프트웨어 후속 지원, 국산 개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그리고 국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대상의 인증 업무와 함께 사이버전에 대응한 각종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요즘 아무래도 이제 전쟁도 첨단이 되다 보니까 무기에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난점이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무래도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게 되면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하나가 힘들고 또 하나는 이 무기를 테스트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종합연구소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IT 도입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스마트 교실이 내년부터 새로운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본격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은 스마트 교실 시장을 공략할 신제품을 대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12인치대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내놓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부품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교육용 스마트 패드 참 그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나요? 네, 삼성전자가 교육용으로 내놓는 스마트 패드는 12인치로 결정이 됐는데요. 갤럭시 탭 10.1처럼 S펜을 장착해 수업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에 적합한 고해상도 LCD인 PIS LCD를 채택했고요. 이 제품은 미국 등 해외 수요를 겨냥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교사가 전자칠판에 입력한 자료가 그대로 스마트 패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면서 그 위에 필기를 덧붙일 수 있는 기능의 스마트 패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화면이 깨지지 않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 패드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잘 깨질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면. 그렇죠. 미래의 교과서, 미래의 노트 참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다른 제조업체들도 이 교육 시장 누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패널 업체들이 이제 대형 전자칩
칠판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자칠판 시장은 프로젝터 전자칠판 시장이 주류였다가 42인치에서 50인치대 LCD TV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전자칠판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내년에는 60인치에서 90인치대 제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84인치 초고선명 TV를 출시하면서 같은 패널의 새로운 판매처로 전자칠판 분야를 지목했습니다. 또한 샤프에서는 전자칠판용으로 70인치 패널을 이미 출시했고 현재 80인치와 90인치째 제품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육 시장 이제 한 번 도입되면 최소한 수년은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참 매력적, 공급자 입장에서는 참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가 좀 문제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2008년에서 이제 2011년 동안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299곳에 이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또 다른 조사에서도 한 80% 정도가 무려 효과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거 갖고 이제 공부하면 눈이 아프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제 디지털 기기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딴짓만 하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세금이 투입될 예정인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하신 김인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